안녕하세요. 저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연금 포럼 고재량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서도 이제 대기만성으로 이제 성공한 시니어들의 사례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서는 이제 한 우물만 파서 이제 성공한 그런 시니어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다른 우물을 파서 이제 성공한 시니어들의 사례를 좀 재미있게,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이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세계적인 이제 패션 디자이너이자 웨딩드레스의 여신이라고도 불리는 이제 베라왕 디자이너인데요. 베라왕은 이제 중국계 미국인 그리고 이민자의 딸로 8살 때부터 그녀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거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겨 스케이팅이 한 우물만 팠는데요. 그는 이제 19살의 나이에 그녀는 전미 선수권 대회에 참가했을 정도로 정말 피겨 스케이팅의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 이제 미국 그 올림픽 국가대표에서 이제 탈락을 하게 되면서 이후에 이제 그녀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지금도 뭐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V 패션 잡지 에디터, 보그 그 패션 잡지 에디터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고, 그녀의 이제 새로운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녀는 이 회사에서 이제 패션 에디터로 이제 거의 19년, 20년 가까이 일을 했고, 이후에 이제 40세 퇴사를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되는데요. 약간 퇴사 동기에는 이제 여러 개가 있지만, 자신만의 이제 옷을 만들어 보고 싶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웨딩드레스를 이제 고르는데, 자신의 마음에 드는 그런 웨딩드레스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이제 직접 만들고자 해서 이제 회사를 차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베라왕의 이제 커리어를 보면은 보통 남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미래를 걱정하고 이제 퇴사를 조금씩 이제 걱정하기 시작할 그런 나이 40세에 오히려 이제 본인의 회사를 차려서, 그리고 이제 패션 에디터로서는 이제 나름 명성을 날렸지만, 이 패션 디자이너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웨딩드레스 디자이너로 이제 새로운 출발, 새 우물을 파게 된 거죠. 그 40세 때까지 이제 그녀의 커리어를 이제 돌이켜보면 피겨 스케이팅, 패션 에디터 겸 기자,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겸 사업가로 이제 정말 연관성이 있을 법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완전히 다른 우물을 이제 파서 이제 그 본인의 커리어를 쌓았는데요. 1990년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딴 이제 베라왕 그룹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녀가 만든 그런 드레스는 정말 이제 세계적인 디자이너나 유명한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이제 선호하는 드레스로 아주 지금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심지어 이제 스타들뿐만 아니라 유력 정치인의 아내나 가족들도 이제 입었을 정도로 정말, 그리고 이제 스포츠 스타들도 이제 그녀가 만든 그 드레스나 이제 선수복을 입을 정도로 이제 각계각층에 있어서 이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에 이제 베라왕은 74세의 나이인데요. 사실 이분은 이제 아직도 정말 이제 그 소셜 계정을 보면은 정말 74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런 패션 감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도 이제 현업으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접했을 때가 이분이 60대 때 이제 막 60대 같지 않은 외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목을 받았었는데, 10년이 더 흘러서 다시 봐도 여전히 이제 거의 방부제나 동안 외모로도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이 베라왕 이분이 그 70대인 현재도 오히려 계속 전성기를 이제 갱신하고 전성기를 구가를 하면서 계속 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저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봤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철저한 자기 관리입니다. 74세인 현재도 이제 크롭탑이나 탱크탑 같은 이제 정말 젊은 사람들도 힘들 법한 그런 과감한 패션을 입을 정도인데, 그는 이제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자신의 젊음의 비결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녀는 이제 이 젊음의 가장 큰 비결은 일이라고 이제 밝혔는데요.
약간 일을 하면서 이제 계속 본인이 살아있고, 이제 뭔가 계속 꾸준히 정진하면서 목표하는 바를 향해 나아가고,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패션 업계 쪽이 이제 트렌드에 민감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이런 젊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부대끼다 보니 이제 같이 젊어질 수밖에 없고 꾸준히 이제 관리를 하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그녀의 성공 요인 중 하나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성공 비결은 그녀가 이제 과거와 이제 실패의 경험을 이제 활용을 했다는 것인데요. 뭐 그녀는 이제 언론 인터뷰를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종종 해서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자신의 이제 과거 경험과 이제 생각을 이제 들려주곤 합니다. 특히 이제 본인이 이제 실패했던 분야인 그런 우물인 이제 피겨 스케이팅, 그리고 이제 본인 나름 성공을 지금 거두고 있는 이런 웨딩드레스, 패션업에 대한 이제 경험과 생각을 본인의 이제 새로운 우물에 이제 접목을 해서 성공을 거둔 케이스인데요. 인터뷰에 따르면 이제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제 그런 디자인이나 편집, 그런 음악, 그런 스토리텔링, 이런 것에 감명을 받았는데 이 감명을 받았던 매력을 느꼈던 요소를 그대로 이제 자신의 패션이나 이제 사업에 접목을 해서 본인의 패션에도 이를 녹아내려고 하는 등,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드레스가 이제 사람들의 이제 정말 많은 선호를 받아서 이제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1998년부터 심지어 최근에는 2018년까지도 그런 미국 동계올림픽 그 대표 선수단복을 이제 디자인하기도 했는데요. 실패했던 피겨스케이팅 영역에서 이제 새롭게 성공을 거둔 셈이죠. 그녀는 이제 패션 업계와 피겨스케이팅 업계 모두에서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40세부터 시작을 했지만 74세인 현재도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 자체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분이 이제 키운 회사, 세계 1위 버거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M사는 정말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 그리고 이 햄버거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레이 크록은 사실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유복한 가정 환경은 아니었고, 그리고 정말 본인이 다양한 일을 해왔습니다. 뭐 구급차 운전자가 되기도 했고, 심지어 군대 그 위생 그 부대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피아니스트나 재즈 연주가 등 음악적인 분야도 거기서도 일을 했었고, 심지어 종이컵을 판매하는 정말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1년, 그의 나이 이제 약 39세에는 밀크쉐이크 만드는 기계, 이 믹서를 파는 그 회사의 이제 영업사원이 되어서 이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하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미국은 이제 그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이런 외식이 이제 한창 유행을 하던 때여서 이런 그가 팔던 이런 밀크쉐이크 믹서는 좀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경쟁사의 제품이 나와서 조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와중에, 그가 이제 1953년에서 4년 거의 처음 받는 대량 주문을 받게 됩니다. 처음엔 이제 6대를 시켰다가 이제 나중에 8대를 시킬 정도로 하는데, 일반적인 가게가 이제 1대에서 2대를 시키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약간 이 대량 주문이 들어온 걸 그냥 넘기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그 가게를 이제 직접 보게 되고 그 시스템에 이제 감명을 받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는 이 맥도날드 형제를 이제 졸라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자고 계속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결국 이제 이 형제는 이제 이 동업 제안을 이제 수락을 하고, 그는 마침내 이제 1955년 3월에 이제 프랜차이즈 체인으로서의 이제 패스트푸드 M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약 만 52세였지만, 뭐 사실 53세의 나이, 근데 53세의 나이면은 지금도 이제 퇴직을 걱정할 나이지만, 당시에서도 사실 이제 정말 은퇴할 나이에 가까워진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이는 그때 기회를 포착하고 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레이 크록은 이제 사업을 할 때 단순히 이제 버거를 많이 팔겠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균일하고 표준화된 그런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버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이제 그 유능한 이제 변호사를 또 한 명 만나서 이제 그의 아이디어와 그의 생각을 잘 수용을 해서 이 M사 이 버거 프랜차이즈를 단순히 요식업계 그런 회사가 아니라 부동산 사업이라는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그 M사의 이제 프랜차이즈들로부터 1.9%씩 이제 브랜드 로열티를 수취를 하고 이 중에 일정 부분을 0.5% 정도를 이제 그 창업자 형제, 맥도날드 형제들에게 주는 형식이었고 나머지 1.4%로 이제 본사를 꾸려 나가는 식이었는데 사실 이는 수익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제 본사를 꾸려 나가기에는 좀 턱없는 그런 돈이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적자를 고민하던 중에 오히려 이게 단순히 그냥 식당에 이제 이름 브랜드 로열티를 수취하는 그런 이름만 빌려주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아예 그 부지와 땅을 사서 그 자신의 땅에 거기에 이제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료도 받고 그 땅에 있는 매장에서 이제 브랜드 로열티도 같이 수취하는 그런 부동산 사업자 겸 임대 사업자가 됩니다. 이런 사업 모델로 이제 그의 이제 햄버거 제국은 이제 점점 커지고 세계 그 수위를 다투는 그런 버거 프랜차이즈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그의 모토는 자신의 로고를 골든 아치라고 했는데 이 골든 아치를 교회처럼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게 하자. 약간 이 정도로 매장을 불려 나가는 것이 이제 그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1984년 이제 81세의 나이로 이제 사망하기 전까지 34개국 이제 8,300개의 점포를 이제 개장하기도 했는데 사망 전까지도 이제 그 자신이 키웠던 회사의 이제 수석 회장 등 현업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에 대한 이제 평가는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의 이제 성공했던 사업가로서의 면모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고 성공 요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과감함인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실 뭔가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밀크쉐이크 믹서를 파는 회사에서 좀 오래 일하는가 싶었지만 그러다가 이제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 이런 삶의 기회를 이제 포착을 하고 53세 나이, 지금도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정말 리스크가 큰 나이지만 이를 감수를 하고 과감하게 도전했습니다. 사실 꼭 20대, 30대에도 이제 사업을 하기 쉽지 않은데 53세 나이에서도 사업을 시작한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두 번째는 이제 열정과 디테일입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그냥 버거를 팔고 손님은 그냥 버거를 받아간다. 이런 곳에 끝나지 않고 이제 손님이 이제 자신의 매장에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그래야 이제 다시 온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제 고객 중심적 사고 그리고 고객 만족을 위해서 이제 철저하게 매장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제품과 서비스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그가 이제 작성한 그런 매뉴얼이 560페이지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지금도 사실 쉽지 않은 정도의 그런 서비스 품질 관리인데 그가 얼마나 그 자신의 사업에 이제 열정적이었는지 세세하게 관리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장 중심적 사고인데 보통 이제 좀 성공한 프랜차이즈의 이제 본사 회장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사실 뭔가 일이 생겼을 때 직접 매장으로 가지 않고 직원을 보내거나 그냥 단순히 전화 통화나 뭐 물건을 보내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 텐데 뭔가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가 생겨도 이제 그는 이제 프랜차이즈 그 대리점으로 직접 매장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잘 되는 그런 길 건너편의 매장, 경쟁 매장의 비법을 알기 위해서 이제 경쟁사 쓰레기통까지 이제 직접 뒤졌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는 그 레이크로의 삶을 이제 주제로 한 영화 파운더에도 이제 잘 소개가 되어 있는 일화인데
이는 이제 두 번째 이 열정과도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단순히 이제 앉아 있는 게 다가 아니고 직접 현장으로 가서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직접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이제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이제 접목시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지를 만든 이제 그 도널드 피셔인데요. 사실 이분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이분이 만든 더 갭 G라는 이제 패션 브랜드는 정말 널리 알려져 있고, 뭐 요즘도 이제 길 가다 아니면 백화점이나 번화가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이 창업주 본인은 그렇게 드러나는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사를 하던 중에 이분도 보니까, 이 세계적인 이 의류 브랜드를 41세,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신기해서 좀 이분의 일생을 좀 알아봤는데요. 이분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출신이면서, 원래는 이제 직업군인 해군 예비역으로 이제 전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인의 아내와 함께 이제 사업을 했는데, 이제 호텔을 개조하고 이 호텔 안에 있는 매장을 그런 운영하는 사업이었습니다. 패션과는 그전에는 이제 패션과는 전혀 무관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32살의 나이에 지금도 유명한 그 청바지 브랜드 엘사와 이제 조우를 하게 되는데 이 매장주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이제 공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브랜드 매장주 당시 뭐 지금도 뭐 비슷하지만 당시에도 약간 잘 나가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사이즈나 스타일 위주로만 그 패션이나 옷을 이제 갖다 놓고 파는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이 브랜드 엘사의 매장주는 거의 모든 사이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반품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없는 사이즈를 찾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반품을 하거나 막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주문하는 일이 번거롭고 그냥 모든 사이즈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널드 피셔 이분은 이제 이 매장주의 이제 생각에 공감을 하고 같이 동업을 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아쉽게 그분은 이제 그 자신이 속했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서 이를 거절했고 그래서 결국 뒤에 시간이 흘러서 1969년 41세 나이에 자신의 의류 매장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류 매장 브랜드 이름의 유래는 제너레이션 갭, 이 세대 차이 여기서 이제 이 브랜드명을 따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매장에는 거의 웬만한 이제 패션과 이제 사이즈를 다 갖다 놓은 일종의 뭐 좀 여러 사이즈를 다 구비한 편집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매장 이름이 처음 자체 브랜드는 없었고 이 매장 이름이 딱 그거였는데 이게 설립하자마자 꽤 불티나게 잘 팔려서 나중에는 이게 자체 브랜드 이름이 의류 브랜드 이름이 되고 회사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세운 회사는 이제 매출 10억 달러를 이제 달성을 했고, 달성한 그 해에 이제 바로 상장을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그는 그 자체 브랜드 외에도 이제 여러 브랜드를 인수하고 런칭함으로써 아직도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 중 하나로 이제 그 회사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도널드 피셔는 81세의 나이로 2009년 사망 전까지 저소득층을 지원하거나 이제 학교에 기부하고 또는 미술품을 수집하는 등 여러 가지 자선 활동이나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습니다. 빠르다면 빠르고 하지만 늦다면 늦은 그런 40대 나이에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는지 이것을 이제 저는 두 가지 요인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레이 크록과 비슷한 이제 고객 중심적 사고를 한 것인데요. 몇 가지 사이즈만 취급하던 그런 일반 백화점과는 달리 모든 스타일과 사이즈를 이제 취급하는 매장을 설립했고 지금은 사실 이제 10대, 20대 이런 패션이 이제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트렌드가 되지만 당시에는 이제 경제적인 구매력이 딸리던 세대였기 때문에 의류 시장에서 10대, 20대가 이제 소외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10대, 20대 어린
세대가 원하는 그런 스타일과 이제 사이즈를 다양하게 구비함으로써 이들의 인기를 끌게 되고 결국 전 세대에 걸쳐서 이런 인기가 이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변화를 수용할 줄 알고 위험 분산을 할 줄 알았다는 것인데요. 사실 그가 이제 설립한 브랜드 자체로 이미 큰 성공을 거뒀는데, 그는 보통은 이해에 만족을 하고 그냥 그대로 하다가 정체되는 그런 브랜드나 회사들이 많은데,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다양하게 더 큰 고객 만족을 위해서 다른 브랜드를 이제 인수하기도 했고, 또 자체 브랜드 O로 시작하는 그런 자체 브랜드를 런칭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심지어 분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 시대의 이제 변화에 맞춰서 성공을 했고, 또 시대가 추후에 계속 변함에 따라서 정체되지 않고 계속 변화를 추구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가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양하게 함으로써 이제 위험을 분산시킨 게 그의 성공 비결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은퇴 이후가 더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꼽히는 이제 정말 유명한 여배우죠.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심지어 그녀의 이제 스타일이나 패션은 요즘도 아직까지도 이제 사람들이 그런 복고풍이 일거나 레트로 열풍일 때마다 다시 입고 있는, 그리고 아직도 그 세기의 미인 또는 이제 미모 여배우를 이제 꼽을 때 아직도 이제 회자되는 그런 전설적인 여배우 중 한 명인데요. 일단 그녀의 이제 일생을 이제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아버지는 영국인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그 벨기에 출신의 그런 명망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그녀가 9살 때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의 성격을 못 견디고 이제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이제 영국인 아버지는 이제 비교적 좀 자유분방한 그런 분위기와 성격의 사업가였다고 하고, 어머니는 반면에 좀 유서 깊고 명망 있는 그런 귀족 가문의 좀 격식을 많이 따지는 그런 엄격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4살 때 이제 로마의 휴일이라는 이제 영화의 여주인공으로 이제 캐스팅이 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이후에도 정말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명작들이 있습니다. 뭐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 그리고 뭐 사브리나 이런 영화로도 유명세를 계속 유지를 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브로드웨이에서 이제 연극 배우 또는 뮤지컬 영화 배우로도 이제 활동을 하면서 계속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주목하는 것은 그녀의 이제 후반 인생인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유명해지고 이제 미모로 명성을 날리다가 1989년에 영혼은 그대 곁에라는 이런 작품을 마지막으로 영화계에서 이제 완전히 은퇴를 하게 되었고, 그 뒤에 이제 그녀는 유니세프의 이제 친선대사 겸 홍보대사로 이제 인권운동가와 이제 자선활동가로 두 번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그녀의 나이가 약 60세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이제 3, 4년간 약 1993년 63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제 봉사활동을, 심지어 당시에 좀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겪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질환을 겪으면서도 개발도상국의 기아와 빈곤 문제를 알리고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데 정말 온몸을 다 바쳤다고 합니다. 뭔가 이제 사업적인 성공, 그리고 단 경력에서의 성공을 거뒀다, 이런 거 외에도 저는 그녀가 이제 뭔가 명예적인 성공을 거뒀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여배우, 그리고 내면과 외면이 모두 아름다운 여배우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저는 그 오드리 헵번의 이제 성공 요인을 이제 두 가지로 뽑았는데, 처음엔 이제 열정과 겸손이 있습니다. 바로 유명세에 이제 도취되지 않고, 이제 사실 오드리 헵번이 그러니까 뭔가 외모로만 이제 탑 여배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엄청난 노력파이자 연기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스타가 되었어도 이제 주변인에 대해서 이제 뭔가 깔보거나 뭔가 교만하지 않고, 나름 이제
겸손하고 그런 미담들이 아직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두 번째 요인이 되는데 이제 봉사 정신입니다. 보통은 이제 유니세프 같은 이제 그런 세계적인 기구에서 이제 얼굴 마담을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자기의 이름을 빌려주고 약간 그 홍보 활동을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단순히 이제 친선대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직접 오지나 이제 낙후된 개발도상국으로 가서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사진을 찍고 이제 기아와 빈곤퇴치 운동에 을 하면서 정말 이런 운동에 이제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어떻게 이제 이 오드리 헵번이 이 봉사활동가로 그 봉사 정신을 유명해질 수 있을까? 그 이름을 날릴 수 있게 되었을까를 생각해봤는데, 저는 이제 그녀의 어렸을 때 이제 경험을 좀 떠올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제 좀 실패한 결혼 생활로 또 좀 유명했었는데, 그녀는 이제 여러 번 결혼을 했지만, 그때마다 조금 이상한 남자들과 엮이게 되면서, 이제 결국 그 남자들을 외도를 하거나, 그 오드리 헵번에게 이제 충실하지 않은 약간 그런 불운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했었는데, 그녀가 어떻게 정말 유명한 여배우지만 그녀의 수준에 걸맞지 않는 그런 남자들과 만나게 됐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그녀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그냥 어렸을 때 이제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그런 여파로, 게다가 또 외가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땐 이제 매우 집안이 엄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관심과 애정 결핍이 있었다, 뭐 이런 평가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애정 결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뭔가 좀 겉만 번지르르하게 애정을 주는 이런 남자들에게 이제 속아서 이제 이혼을 하고 이제 실패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오히려 이 애정 결핍이나 관심을 좋게 이제 승화를 시켜서, 그러면 내가 단순히 애정이나 관심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를 이제 남에게 관심과 애정을 주는 그런 봉사활동, 봉사정신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녀가 이제 이 봉사활동가, 자선활동가로 이름을 날릴 수 있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분은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서 이제 알게 된 분이고, 이분은 약간 인생 2막이 아니라 거의 3막에 해당하는 나이까지 커리어적인 성공이나 이제 인생 성공을 거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분의 이제 이름은, 본명은 이제 마누에오 드 올리베이라, 이제 포르투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조금 길기도 하고 좀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이제 영화계에서도 유명한 아주 장수했었던 그런 노익장, 그런 장수 감독, 그런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이제 이분은 약간 카레이서나 육상 선수 등 오히려 운동 쪽 커리어를 많이 쌓았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에도 관심이 있어서 아니키 보보라는 작품을 연출해서 이걸로 데뷔를 했지만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분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유복한 집에서 자라기도 했고, 외가도 재산이 없는 편은 아니어서 이제 아내의 포도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 젊은 시절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93년 이분의 연세가 55세일 때 봄의 제전이라는 이제 영화를 감독을 해서 14년 만에 다시 영화계로 컴백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55세 나이면은 사실 나름 이제 경험이 풍부한, 어떤 업종이든 이제 좀 연륜이 있는 그런 나이인데, 오히려 이분은 이때 약간 새내기로 다시 출발을 한 것이죠. 원래 쌓았던, 그리고 본인이 원래 일하던 우물과는 완전히 다른, 하지만 관심이 있었던 그런 업종과 우물로 컴백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오히려 이제 이 올리베이라 감독의 전성기는 60세가 넘은 63세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가 아마 영화 매니아들은 좀 알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가 연출하고 감독한 이제 좌절된 사랑 3부작이라고 하는데 베닐드 혹은 성모, 불운의 사랑, 그리고 프란체스카 또는 프란시스카라고 불리는 이런 영화들을 발표하면서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그는 꾸준히 이제 작품을 내면서 이제 그런 국제 영화제, 칸 영화제, 뭐 베니스 영화제에서도 이제 심사위원 특별상 등 여러 가지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이제 영화 감독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의 커리어의 정점은 오히려 70대, 80대였다고 합니다. 남들은 보통 다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에 오히려 그의 전성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에도 워낙 장수를 했던 분이다 보니까 타계하기 1년 전까지 거의 105세까지 그때까지도 이제 전업 감독으로서 계속 영화를 만들었고 심지어 거의 한 세기가 넘는 106세까지 이제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1화에 따르면은 이미 이 올리베이라 감독이 80대 때도 이미 당시에 거의 최고령 영화 감독으로 많이 유명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영화 잡지였던 로드쇼라는 이제 잡지가 있는데 지금은 폐간했습니다. 1989년부터 1994년 정도까지 아마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영화 잡지에서 이제 당시 최고령이던 올리베이라 감독 이미 80대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언제까지 영화를 찍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는데 오히려 이 잡지가 폐간하고 나서도 수십 년 뒤까지 영화 정말 잘만 만드셨다. 그리고 뭔가 이런 재밌는 썰이 있습니다. 정말 장수하셨고 정말 오히려 인생 2막, 이 3막 나이에 본인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분. 그래서 좀 재미있고 좀 그런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이렇게 최고령 영화 감독, 영화계 노익장 이렇게 이름을 떨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사실 이는 이제 거의 모든 성공한 시니어분들의 공통점이기도 한데 이제 끈기나 꾸준함, 그 꾸준함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최초의 자신이 이제 연출한 그 아니키 보보 그 영화의 실패 이후로도 계속 이제 이런 꿈을 놓지 않다가 55세 때 이제 새로운 영화로 컴백을 해서 계속 꾸준히 영화를 만들었는데 정작 이제 그가 제대로 주목받기 시작한 그 전성기는 이제 1981년에 73세에 만든 이제 프란시스카 또는 프란체스카라는 영화였습니다. 이때 이제 그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뒤에 70대, 80대 때 이제 영화를 계속 만들면서 이제 상을 받기도 하고 꾸준히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픈 마인드 또는 열린 마음, 열린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이제 꼭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봤을 때도 정말 장수한 경우인데 이미 그는 이제 70대, 80대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최고령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이를 거의 30년 넘게 지속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의 작품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그는 뭔가 최고령 영화 감독이니까 좀 고루하지 않을까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과감한 재해석을 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는 이제 문학 작품이나 이제 연극과 같은 그런 비영화적 요소 그리고 이제 뭐 원작 작품들을 과감하게 색다르게 해석하는 등 그러니까 뭔가 비영화적인 요소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영화의 자신만의 관점과 방식으로 이제 결합해서 만드는 등 뭔가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항상 뭔가 보고 자란 것, 그 익숙한 것 이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과 문학 작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제 새롭게 녹여낼 수 있을까? 자신만의 관점으로, 자신만의 영화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시도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그런 자신의 분야가 아닌 그런 다른 우물에서 이제 성공한 시니어분들의 이제 공통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3개로 꼽았는데, 뭐 공통된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공통적인 거는 끈기와 집념이었습니다. 또는 꾸준함이죠. 각 뭐 패션 디자이너나 뭐 영화 감독이나 아니면 여배우 아니면 사업가 이렇게 각 분야마다 차이는 있지만 결국 자신의 생각이나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끈기 있게 도전했다. 이런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는 꼭 다른 우물뿐만 아니라 한 우물에서 성공한 시니어들의 그런 특징이기도 하죠. 이들의 이제 전성기는 오히려 20대, 30대가 아니라 빠르면 40대, 오히려 늦으면 70대, 80대에 왔다는 점이 있고, 이는 이제 나이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끈기 있게 도전하고 집념을 가지고 학습하고 연구하고 노력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존 경험을 이제 활용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어떤 분야나 업종에서 이제 실패를 하고 나면 그 우물, 그 경험, 그 분야에서 쌓아왔던 지식과 경험을 재활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들은 이제 이 과거와 이전 우물, 이전 분야에서 실패했던 것을 새로운 분야에서 성공하는데 쓸 수 있는 그런 자양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베라왕의 경우 피겨스케이팅에서 비록 실패를 했었지만 거기서 느꼈던 피겨스케이팅의 매력적인 요소들을 이제 자신의 패션에 이제 접목을 시켜서 오히려 이제 피겨스케이팅 선수단 단복을 만드는 등 오히려 새롭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꾸준한 자기 관리와 건강 관리가 있습니다. 이는 뭐 한 우물에서 성공한 아니면 거의 모든 성공한 시니어분들의 공통점일 수 있는데요. 꾸준히 이제 건강 관리를 하고 자기 관리를 한 것입니다. 뭐 이는 단순히 이제 음식 섭취와 이제 운동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이 자기 관리와 건강 관리의 비법은 그냥 바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 사람이 이제 목표가 생기고 뭔가 추진력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사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즉 신체적으로도 이제 계속 건강을 유지할 동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계속 건강함을 유지할 그런 환경에 놓이는 것이죠. 이외에 이제 뭐 소득이 생겨서 당연히 이제 더 좋은 육체적인 그런 물질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건 당연히 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 우물 그리고 다른 우물에서 이제 성공한 시니어분들의 사례와 이제 공통점 그리고 그들의 성공 비결이나 요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명이 세계 1위, 2위를 다투고 있고, 우리나라 여성분들의 경우 이미 세계 1위 수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지금 이제 80대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이제 그 사망하신 분들까지 감안한 거기 때문에 이미 살아계신 분들이라면 사실상 이제 다 최소 90세에서 100세, 오히려 100세를 넘겨서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일한 시간보다 앞으로 은퇴 후의 삶이 더 긴 시대가 점점 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그냥 쉬기만 해야겠다. 아니면 그냥 놀기만 해야겠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더 행복한 그리고 성공적인 이제 100세 시대를 보낼 확률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본인의 관심 분야나 새로운 일 또는 새로운 목표 아니면 소일거리나 이제 봉사활동 등 뭔가 본인의 이제 인생의 추동력과 추진력을 만들어줄 그런 활동을 꾸준히 만들어줘야 성공적인 행복 100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이제 소개드린 그런 사례 외에도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찾아보시고 모두들 이제
성공적인 이제 100세 시대,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트러스트온 자산운용의 고재량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